이 계약 파기하지. YL에서 나가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 DH홀딩스야. 지금부터 반격을 시작한 황기찬의 선언. 84화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황기찬은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책상 위엔 DH홀딩스의 내부 감사 문건이 펼쳐져 있었고 그중 한 페이지엔 자산이상 취득 위장계약 의혹이라는 굵은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문서 구석엔 자신이 직접 남긴 메모가 쓰여 있었다. 이게 내 발목을 잡을 것 같았지? 이젠 내가 너희를 끌어내릴 차례야. 황기찬은 곧바로 김도윤과 정호성을 회의실로 호출했다. 황기찬이 먼저 입을 열었다. DH홀딩스 쪽 감사 결과 우리가 요청한 자료 대부분 거부당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몇몇 계좌 YL 명의로 설정된 자산인데 실제론 DH 소유로 전환돼 있더군요. 분명 세탁 흔적이 있습니다. 기찬은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말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DH와의 계약 여기서 끊죠. 정호성의 얼굴이 굳었다. 황 회장, 그 계약이 깨지면 YL그룹의 일부 계열사 자금줄이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찬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감당해야죠. 지금이 아니면 언제? 그리고는 정호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YL에서 나가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바로 DH홀딩스야. 정적이 흘렀다. 도윤은 날카롭게 물었다. 계약 파기는 그렇다 치죠. 그럼 다음은 뭡니까? 대신 들어올 자금은 어디서 구하시겠다는 거죠? 기찬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새로운 투자사와의 계약은 이미 조율 중이에요. 밝히지 않았을 뿐. 정호성은 이를 악물었다. 황 회장, 그 투자사 어딘지 밝히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부터 하자는 겁니까? 기찬은 고개를 비스듬히 젖히며 여유 있게 대답했다. 아니요, 이건 선전포고가 아니라 알림이죠. 곧 자리 바뀌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도윤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지금 이 계약 파기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하시는 말입니까? 기찬은 그제야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알죠, 아주 잘 압니다. 당신네들이 어떤 기반 위에 YL에 들어왔는지도 알고 정윤희 씨가 왜 내 어머니를 그렇게 증오하게 됐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정호성의 손이 주먹을 쥐며 떨렸다. 기찬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하지만 당신들이 날 흔들 수는 없습니다. 내 자리는 내가 지켜. 그리고 YL그룹에서 나가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 쪽이지. 그 말에 도윤은 얼굴을 굳혔고 정호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기찬이 회의실을 나가고 도윤은 조용히 오성을 향해 물었다. 저 사람, 지금 우리가 YL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정호성은 입을 다문 채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숨기고 있어. 그냥 DH를 끊기엔 너무 자신만만했어. 새 투자사? 도대체 어디서? 그리고 그건 누구지? 정호성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다. YL그룹 강미란 상무 긴급 기자회견, 강세리 관련 충격 폭로. 김도윤이 그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말을 잇는다. 강미란 상무가 움직였어요. 드디어 시작이군요.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긴장된 눈빛이 향한 사람, 강미란은 단단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자신 앞의 원고는 이미 접어둔 지 오래였다. 그녀는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할 준비가 돼 있었다. 저는 오늘 오랜 시간 침묵했던 진실을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펜끝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세리는 제 조카 YL그룹 후계자 강재인의 남편을 빼앗은 불륜녀입니다. 현장이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단지 남의 남편만 훔친 게 아닙니다. 제 조카의 자식,
은호까지 죽음에 이르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YL에선 이 모든 걸 묵인해왔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강세리는 YL그룹의 명예를 훼손했고 우리의 가치를 더럽혔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나왔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다. 상무님, 그 말씀에 대한 증거는 있으신가요? 세리 씨가 직접 운전했던 차량의 블랙박스 일부가 복원되었습니다.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미라는 조용히 정면을 바라보며 마무리했다. 강세리를 꼭 죄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같은 시각 강세리는 황기찬을 찾아와 기자회견을 본 것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다. 기찬 씨, 이건 말도 안 돼. 강상무가 나를. 기찬은 차갑게 말을 끊었다. 뭐가 말이 안 되는다는 거지? 이미 다 밝혀진 마당의 마이너스. 세리는 당황해하며 가까이 다가간다. 우린 함께였잖아. 지호를 위해서라도 나까지 이렇게 버릴 순 없어. 기찬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해고당한 주제에 얼굴 들이밀지 마. 지금의 나한텐 넌 없는 게 나아. 세리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정말 이럴 거야? 그는 숨도 쉬지 않은 채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 인생 최악의 리스크가 너였다는 걸 오늘에서야 뼈저리게 느껴. 세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서서히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모든 것을 걸고 올라탄 YL이라는 배에서 자신을 쿨하게 던져버리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듯한 감각. 그제야 진심으로 그녀는 황기찬의 등을 이해했다. 그는 지금 단 한 사람, 자신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YL그룹 내 회의 메일함에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올라왔다. 강세리 팀장 관련 모든 공식 직함 해제. YL과 무관한 외부인으로 간주함. 정호성은 그 문구를 조용히 읽고 있다가 도윤에게 말했다. 이렇게까지 자를 줄은 몰랐어. 세리도 기찬에게 버림받은 거야. 도윤은 씁쓸히 말했다. 정의로운 복수는 상처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죠. 그녀에겐 이제 정의도 복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기자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강세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출입문을 빠져나왔다. 카메라들이 번쩍였고 마이크가 그녀에게 향했다. 강세리 팀장, 강상무의 발언에 대해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불륜 의혹과 은호 군의 사고 정말 관련 있으신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눈물을 감춘 채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차장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YL의 주인공도 황기찬의 동반자도 아니었다. 단지 철저히 고립된 한 사람. 강세리였다. 강세리는 YL에서 쫓겨난 그 길로 황 회장의 본가로 향했다. 이미 기자회견도 받고 기찬의 냉대도 직접 경험했지만 그녀에겐 아직 단 한 줄기의 희망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만은 날 믿어줄 거야. 그 생각 하나로 그녀는 황기찬의 어머니 노숙자를 향해 무작정 달려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세리는 마치 자신이 여전히 이 집의 며느리인 듯 익숙하게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어머니 계세요? 부엌에서 나물무침을 하고 있던 노숙자는 세리의 목소리에 눈살을 찌푸렸다. 뭐야, 이게 누구야? 뭐 하러 왔어? 세리는 절박한 눈빛으로 다가가며 외쳤다. 어머니, 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황기찬, 그 사람 어떤 짓 했는지 알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목숨을 돈으로 바꾸고 거짓말로 입 막고 그런 짓까지 한 사람이에요. 노숙자는 멈칫했다. 뭔 소리야? 걔가 그런 사람이었음 내가 벌써 알았지. 세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내질렀다. 당신 아들이 지금 YL 안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진짜 아세요? 저를 발판 삼아 올라가 놓고 지금은 저를 쓰레기처럼 버렸다고요. 엄마로서 이대로 놔두실 거예요? 노숙자는 일순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세리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며칠 전 정호성이 찾아와 건넸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있었다. 숙자 씨, 저는요. 과거도 다 잊고 이제 진짜 누굴 사랑하는지 깨달았어요. 그게 저라고요? 아니면 누구겠어요? 당신 같은 여자가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집안에 어떻게 숨 쉴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세리의 절규가 겹쳐 들렸다. 어머니, 제 말 듣고 계세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인간인지. 노숙자는 조용히 손사래를 치며 세리를 막았다. 됐어. 나도 정신없어. 너희 둘 문제 나한테까지 끼게 하지 마. 세리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노숙자의 눈빛에는 이미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걸. 이 집마저 이제는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같은 시간 도윤과 오성은 윤희에게 오래 묵힌 한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날 그 화재 기억나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약 따리러 잠깐 부엌 불 올리고 나왔었지. 그 짧은 시간에 왜 그 난로가 넘어갔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도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황나라가 말했어요. 그날 자기가 난로를 건드렸다고. 근데 그 이후에 그 집에서 이사를 갔어요. 그 자금 출처가 보험금이래요. 정윤희의 손이 떨렸다. 보험금? 무슨 보험금? 아버지 사망 보험이요. 그걸 노숙자가 서류 조작해서 받아냈대요. 보험 설계사였던 김미경이 말했어요. 공소시효는 끝났다고 진실을 말해주더라고요. 정윤희는 얼굴을 감싸쥐며 주저앉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 내 남편 죽이고도 잘만 살았던 이유가 그거였어?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엄마. 이대로 묻으면 안 돼요.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증오보다도 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래. 이대로 묻으면 안 되지. 다음 날 아침 강미라는 윤희를 직접 찾아갔다. 정호성과의 과거 그리고 지금의 세리 문제까지 맞물리며 복잡해진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 윤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맞았다. 무슨 일이에요? 윤희 씨, 예전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오성 오빠를 믿고 싶었는데 현실을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처럼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진심으로 돕고 싶어요. 믿어주세요. 윤희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당신이 진심이라는 거 내가 어떻게 믿죠? 오성이 그렇게 망가진 이유 당신 때문이에요. 그가 바다로 떠난 날 내 남편은 불타 죽었어요. 당신은 그 모든 일을 건너뛴 채 잘만 살았죠.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입술은 단호했다. 지금이라도 죗값을 치를게요. 윤희 씨가 원한다면 어디든 같이 가줄게요. 윤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증오와 용서, 복수와 회한. 그 경계에서 두 여자의 감정은 엉켜 흘러가고 있었다. 회장님, 곧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님들 모두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황기찬은 말끔한 정장을 가다듬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한 번 더 당겼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과 여유로 가득 차 있었고 눈빛은 무엇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좋아. 오늘이야말로 YL의 판을 내가 뒤집는다. 이사회실에는 주요 임원들과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기존 DH홀딩스와의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황기찬이 직접 섭외한 새 투자사 대표가 등장하는 자리.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회의실 문이 열렸다. 안녕하십니까? 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다. 강재인의 얼굴이 굳었고 강미라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김도윤은 놀란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정현수. 강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바로 그 인물.
과거 제인의 디자인을 가로채고 대행사 대표 자리까지 꿰찬 장본인. 심지어 세리와도 내통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남자. 황기찬은 일부러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분이 우리가 새롭게 협력할 투자사 대표입니다. 이사회 여러분께 소개드리죠. 앞으로 YL의 새로운 성장 파트너. 이 사람이 진짜 판을 바꿀 인물입니다.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요? 근데 저 사람 예전에 디자인 유출 사건의 그 사람이잖아. 왜 하필? 제인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황 회장,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정현수가 누군지 알고 이런 자리에 앉힌 거예요? 기찬은 여유롭게 웃었다. 알고 있지. 아주 잘. 근데 그런 과거는 우리 YL의 미래에 별 도움이 안 되잖아.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금과 기술, 해외 네트워크까지 다 갖춘 인물이야. 도윤이 한쪽 입꼬리를 비틀며 나직이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노골적이군. 정현수는 기죽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재인 씨, 오래간만이네요. 그땐 신뢰가 많았죠. 하지만 이번엔 공식적인 계약입니다. 이전의 오해는 이번 투자 성과로 씻겠습니다. 그 말에 제인은 더 이상 말없이 앉았지만 손등에 핏줄이 솟을 만큼 분노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기찬은 의기양양하게 발표를 이어갔다. 자, 그럼 앞으로의 전략 방향과 계약 조건은 정 대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그 시각 김도윤은 조용히 강미란을 불렀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떤 놈인지 직접 봤잖아요. 제인 씨 디자인 빼돌리고 도희 사건이랑도 엮였을 가능성 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현수 그 이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왜 황 회장은 하필 그 사람을 데려온 걸까요? 그게 문제야. 지금 황기찬 너무 자신만만하잖아. 정현수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흔들겠다는 건데. 정작 본인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모르나 봐. 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흔들리게 만들어야죠. 기회는 오히려 이런 때 오는 거니까요. 정현수는 회의가 끝난 뒤 제인을 따로 찾아갔다. 강재인 씨, 식사 한 끼 어떠세요? 오랜만인데. 제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난 당신과 밥 먹을 정도로 사람 됨됨이 안 잃었어요. 기억 안 나요? 당신이 내 디자인 훔쳐서 계약 따냈던 거. 그때 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정현수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땐 나도 살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니까요. 이번엔 함께 올라가 보시죠. 당신 여전히 날 미워하는 얼굴이 참 매력 있어요. 제인은 말없이 돌아섰다. 그 표정엔 싸늘한 분노가 맺혀 있었다. 그날 저녁 기찬은 정현수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수고했어. 네가 와주니 든든하군. 지금은 모두가 의심하겠지만 조만간 네 성과가 다 입증될 거야. 정현수는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럼요. 하지만 그 전에 예전에 해결 안 된 몇 가지 일이 있을 텐데요. 기찬은 잔을 입에 댄 채 의미심장하게 눈을 가늘게 떴다. 정현수가 말하는 해결 안 된 일. 그건 어쩌면 기찬에게 되돌아올 부메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기찬은 웃으며 잔을 마셨지만 그 표정엔 처음으로 미세한 불안감이 스쳐갔다. 황기찬의 사무실, 불 꺼진 조명 아래에서 그는 홀로 앉아 있었다. 정현수가 떠난 뒤 남은 위스키 잔을 바라보며 마치 오래된 기억에 잠긴 사람처럼 멍하니 숨을 몰아쉬었다. 정현수의 등장, 강재인의 차가운 눈빛, 김도윤과 정호성의 싸늘한 기류.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해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기찬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 실장. 그는 놀란 얼굴로 전화를 받는다. 뭐죠? 당신이 왜 나를 찾지? 회장님, 그날 CCTV 일부가 복원됐습니다. 그리고 강세리 씨가 황은호 군 사고 현장을 미리 지나간 정황이 나왔습니다.
차 블랙박스도 있었고요. 기차는 말문이 막혔다. 당신 그거 알고 있었어? 민 실장은 침묵했다. 죄송합니다. 전 그땐 그쪽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는 못하겠습니다. 증거 다 정리해서 오늘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기차는 주저앉듯 의자에 기대 앉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곧이어 경찰서에서 강재인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다. 기차는 접견실에 들어오자마자 말없이 재인을 바라본다. 예전에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닌 지금은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단단한 여인. 강재인은 손에 든 서류를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여기 민 실장이 제출한 자백서. 그리고 그날 당신과 세리의 통화 내역, 위치 기록. 은호의 사고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었어. 세리는 당신에게 그날 은호를 데려가라고 했죠. 당신은 늦었고 은호는 길을 혼자 건넜어요. 기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난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그 여자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나 봐. 하지만 이젠 늦은 거 알아. 난 부모 자격도 없어. 내 잘못이야.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모든 진실 당신 입으로 말하세요. 당신이 가해자라고. 기차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떨군다. 난 지금껏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나 봐. 당신에게 배신당했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네. 난 벌써 오래전부터 사랑도 양심도 버리고 살았군. 그날 밤 황기차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캐비넷을 열고 한 장의 오래된 가족사진을 꺼낸다. 은호가 있던 시절, 제인이 웃고 있던 그 사진. 그는 사진을 조용히 쓰다듬고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간다. 늦은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세리는 거칠게 문을 연다. 뭐야, 이 시간에. 말을 잇지 못하고 굳는다. 기찬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세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왜 온 거야? 이제 와서 감정 정리 안 됐다는 거야? 기차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온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세리야. 우리 여기까지야. 세리는 표정을 굳히며 뒤따라 앉는다.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위해서 뭘 포기했는데? 기차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그런 얘기 이젠 의미 없어. 당신도 알고 있잖아. 우린 서로를 망쳤어.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고, 우린 그걸 끝까지 지키려다 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어. 세리는 더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다. 기차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한다. 그는 문을 열며 마지막 말을 남긴다. 이제 진짜 끝이야. 난 내 죗값 치를 거야. 너도 도망치지 마. 문이 닫히고 세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는다. 며칠 뒤 강재인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도착한다. 기찬이 자발적으로 출두해 모든 진실을 자백했으며 민 실장의 진술과 함께 수사가 새롭게 재개된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린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의 옆에는 김도윤이 조용히 서 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준다. 둘은 조용히 눈을 마주 본다. 이제 진짜 복수의 길이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강재인과 김도윤의 복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